15년 전 은퇴한 80대 남성 한 씨는 아내와 함께 고향으로 내려가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처음 일을 그만둘 때는 충분한 자금을 마련했다고 생각했지만 생각보다 생활비가 많이 들어 최근 준비한 노후 자금이 거의 바닥을 드러냈다고 하는데요. 하는 수 없이 한 씨는 은퇴 전 10억 원의 경제적 지원을 해줬던 장남을 찾았습니다. 당시 한 씨는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는 장남에게 10억을 주면서 노후 봉양을 부탁했고 장남도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요. 하지만 막상 한 씨가 생활비를 요구하자 장남은 자신도 형편이 어렵다면서 아버지의 부탁을 거절했습니다. 그때 이후 아들에 대한 배신감에 잠을 이루지 못한다는 한 씨. 노후 봉양을 하겠다는 자식의 말을 믿고 10억 원을 직영했던 그는 지금이라도 자식에게 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이 사건 상담실에서는요, 이 부양료와 관련된 사연을 소개할까 합니다. 은퇴 후에 고향에서 지내고 있는 80대 부부의 얘기인데 남들보다는 좀 여유롭게 노후를 준비해 왔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얼마 전부터는 노후 자금이 좀 떨어져서 네. 자식에게 좀 의존할 수밖에 없는 맞습니다.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어요. 배경 설명을 해드릴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얼마 후 우리의 모습입니다. 저도 지금 걱정이 되기 시작했는데요. 상당히 체계적으로 노후 준비를 하신 분이에요. 사업가셨고요. 재산도 많이 모으셨습니다. 60대 한 중후반쯤 됐을 때 자, 이젠 은퇴할 때가 됐다. 사업을 다 접고 은퇴 선언을 하고 그리고 자금을 많이 비축을 했습니다. 고향으로 이 노부부가 내려갔습니다. 그러면서 생계비 써야지. 또 병원비 들겠지. 그리고 취미 생활도 좀 해야지. 해서 이 정도면 우리 남은 생애 동안은 넉넉하게 살겠지라고 이 저축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생활하다 보니까 지금 80대가 되셨는데 한 15년 사이에 이 돈이 다 쓰여진 겁니다. 지금 지분 한 채 있으시겠죠. 그다음에 뭐 어떤 수입이 있냐면 국가가 주는 노령연금 이거밖에 안 남은 겁니다. 이 두 노부부가 이제 생활이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80대 이 부부 같은 경우는 잘 준비를 해왔다고 해왔는데 어느 날 이렇게 또 생활하다 보니까 돈이라는 게 이제 밑빠진 독에 물 붓기 형태로 그냥 쫙 빠지면 어느 날 이제 돈이 이제 고갈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런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는데 결정적인 이유는 이렇게 돈이 없게 된 이유는 뭐였습니까? 저는 이거 보면서 옛 어른들이 원래 가장 무서운 도둑이 집안 도둑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걸 이제 좀 생각이 드는데요. 하여튼 이 80대 이 노부부는 이런 생각을 했대요. 자식보다는 우리 노후 생활이 먼저다. 우리가 먹고 살고 살다가 죽고 남는 거 있으면 자식들한테 준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아마 탄탄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살고 있는데 이게 결국 깨진 거는 아까 말했던 집안 도둑 같은데요. 장남이 쫓아옵니다. 이제 한 15년 전에 남편분이 이제 은퇴를 하고 잘 쉬고 있는데 장남이 와가지고 사업 자금을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한 1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아버지는 원래 계획을 딱 짰던 분이니까 이런 지하에 거절을 했죠. 아니 못 준다. 그런데 이게 항상 문제는 엄마예요, 엄마. 그렇죠. 예, 이 아내 되시는 분이 그냥 아들 편을 막 들은 거예요. 그게 참 여성분들이 그래요, 어머니라는 게. 이 아들이 지금 사업 자금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데 당신 그거 챙기고 그러고 아니 누구 줄 거냐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또 아내를 이길 수 없잖아요, 나이 먹으면. 예, 그래서 집까지 팔아갖고 10억 채웁니다. 10억을 채워가지고 아들한테 증여를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냥 주진 않았어요. 이거 우리 노후 자금이야. 너희 돈 가져가는 건 좋은데 노후 봉양을 하는 조건으로 이거 주는 거다. 이거 명백히 그 알고 가라 그랬더니 그때 돈 가져갈 때는 그렇게 얘기하죠. 아버지 걱정 마세요. 노후는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이러고 갔답니다. 그러니까 노후 준비하면서 상당히 준비를 잘 해왔는데 제가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아니라 밑이 그냥 10억 원이면 그냥 완전히 이제 그 돈이 다 샜는데 아들 뭐 사업 자금 한다는 게 빌려주긴 했는데 이제 정말 이제 노후가 어려우니까 아들을 어느 날 찾아가서 생활비 좀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장남이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해?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거 정말? 그러니까요. 노령연금으로 생활하시기엔 너무 빠듯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아들한테 막 얼마나 고민을 하셨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활이 너무 힘드니까 좀 생활비 좀 보태다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또 10억도 빌려줬고 사업도 많이 좋아졌대요. 그래서 흔쾌히 수락을 할 줄 알았는데
안 됩니다. 저희 외벌이기도 하고요. 애들 2명 키우려면 너무 힘듭니다. 안 되겠습니다라고 이런지하에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많이 네. 섭섭하셨을 것 같은데요. 일정 그 부양 얘기를 했을 때 한 달에 100만 원 정도를 몇 달 보내줬다고 하는데요. 그것도 채 1년이 안 돼서 끊겼다고 합니다. 항상 그런 얘기 하잖아요.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다르다고 하는데. 그리고 이 정도 되면 장남이 이렇게 거절을 하면 부모 입장에서 이 얘기 듣고 화병 날 것 같아요. 막 어디 이거는 잠이 오겠습니까? 정말? 아버지는요 그 순간 이제 못 준다 하니까요. 네. 그 순간 이 배신감 때문에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잠을 못 주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람이 또 현실이잖아요. 네. 배신감도 배신감이지만 우선 더 절박한 거는 뭡니까? 생활비를 마련할 길이 그러네요. 없다는 예.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서 아들한테 돈 주라고 했던 어머니 같은 경우도 이 배신감과 이 충격 속에서 헤어나지를 못한다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이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 줬던 돈 10억 원. 도로 받고 싶은 거예요. 지금 아, 돌려받고 싶은 거예요. 지금 화면에 보면 저 예. 10억 원 됩니다. 돈 좀. 예. 5만 10억 원짜리 원 됩니까? 지폐가 저 정도 되면 한 10억 원 될 것 같은데 내 돈 돌려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80대 오늘 그 부부 네. 궁금증이 뭔지 정리를 해보죠. 의뢰 1. 네. 부양을 조건으로 이 10억 원을 준 겁니다. 근데 부양을 못 받고 있죠. 10억 원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자, 두 번째, 10억 원을 통으로 돌려받을 수가 없다면 그럼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는 거냐? 이 두 가지를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저도 이제 사건반장이 이런 사건들을 다루다 보면 딱 어느 정도 답이 나오는데 돌려받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선소면서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15년 전에 아들에게 돈을 빌려줬다라고 하는 건데 노후자금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전제 조건을 달고 빌려줬는데 시간이 너무 지난 거 아니에요? 예, 빌려준 게 아니고 그냥 준 거죠. 그냥 증여죠, 증여. 증여. 예. 증여라고 하는 증여라고 거는 하지만 아버지 입장에서 빌려준 거죠, 사실은. 맡긴 아버지 입장에 빌려준 거 아닙니까? 돈을 주는 사람과 받는 네. 사람 사이에 어떤 그때 생각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일단 지금 우리가 전제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 사연 주신 분께서 이제 봉양을 조건으로, 즉 부양을 조건으로 내가 준 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 주장이 법정에서 인정될 것인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즉 실제로 부양 조건으로 돈을 10억 원을 줬다 하더라도 실제로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법원에서 그걸 인정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해요. 그런데 증거가 없다면 아무런 조건 없이 준 겁니다. 증여라고 하는 거는 대가 없이 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 대가 없이 주는 것에 조건을, 부담을 붙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처럼 증거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는 증여는 증여인데 조건이 없다. 그럼 증여 그냥 단순한 증여인데요. 단순 증여는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주고받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대가 없이 줬는데 내가 힘들어졌다라고 해서 그걸 없던 걸로 돌리기는 어렵거든요. 이런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최근에. 증거가 이제 있냐 없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안 주는 게 제일 좋은데요. 또 줘야지. 달라고 하니까 이렇게 부모들이 줄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상황이었던 거 보이는데 그 증거라는 거는 가장 좋은 거는 뭐 공증이라든지 계약서를 썼다면 가장 강력한 호력을 갖고 있는 증거가 될 수가 있고요. 그게 아니다 하더라도 문자 메시지 같은 거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들아, 어머니, 자 이거 쓰고 나중에 나 얼마씩 달라 이런 것들을 문자 메시지 하고 오케이? 그럼 오케이 뭐 이 정도 이렇게 한다면 약간의 효력을 또 할 수가 있어요. 그 예전이지만 예. 그리고 거기다가 뭐 증인이 있다면 가능한데 실제로 재판에 가면요 사실은 이걸 받는 사람 저도 이런 상담도 많이 해봤지만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비슷한 것도 안 받아놓습니다. 예. 왜냐하면 자식을 믿는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 아들은 예. 안 그럴 거라 믿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재판에 가면 이런 이게 효도 소송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조건부 증여를 했다라고 이 부모는 주장을 하지만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아주 극히 드물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두 분 얘기 들어보니까 사실은 15년 전이고 증거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10억 원에 대한 부분을 주장하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좀 쉽지 않을 거다. 네. 저도 뭐 그 생각이었는데 그러면 두 번째 질문 한번 돌아가 보죠. 아들에게는 부양료 청구를 할 수는 있잖아요. 자, 내가 이렇게 부양은 노후에 할 수- 어려운데 아들에게 그렇죠. 좀 부양료 이 정도는 대해달라. 우리가 지원해줘야 말하는 되는 거 아니야? 효도소송의 두 가지가 이겁니다. 예. 효도소송이란 뭐 이건 법적 용어는 아니에요. 부모하고 자식 간의 소송, 효도를 전제한 소송을 효도소송이라고 일반적으로 부르고 첫 번째 효도소송이 이런 조건부 증여냐 그냥 증여냐를 다투는 소송. 네. 두 번째 효도소송은 나 좀 살기 어려우니까 부양료를 좀 달라. 부양을 청구하는 소송을 또 효도소송 하나를 봅니다. 예. 두 번 질문이 부양료 청구는 가능하냐는 질문인데 이것도 여러 가지 조건을 좀 따져야 됩니다. 부모가 자식을 부양하는 거는 1차적 부양이기 때문에 정말 무작정 줘야지. 무작정 도와줘야 되는데 반대로 자식이 부모를 부양하는 거는
2차적 부양이에요. 아, 내가 다 이제 자식이 먹을만 살만하고 남는 게 있고 부모는 만약에 이걸 안 도와주면 정말 살 수 없는 정도. 이 두 가지가 입증이 돼야 되는데 이 두 가지가 입증이 잘 안 되는 경우도 많고요. 이 부모 우리 지금 보면 이 사안에서는 뭐 노령연금하고 일정 부분 받고는 또 있거든요. 연금 뭐 주택연금인가 예.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만약에 받는 게 좀 많다 그러면 이 청구를 한다 하더라도 그 금액이 많지 않습니다. 실제로 사례에 보면 뭐 의사라든지 뭐 전문직 돈을 참 많이 버는 것 같은데 실제로 부모가 부양 소송을 하면 뭐 많아봤자 월 50만 원, 30만 원, 뭐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마 그래서 이것도 받는다고 하더라도 큰 돈 아니다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 오늘 상담하신 분들이 오죽하면 그 그렇죠. 아들에게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러면 아들의 입장에서 부양료 어느 정도는 좀 책임져 주는 게 맞지 않나? 적어도 이자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자 정도. 이 10억 원에 대한 뭐 지금 이자 얘기했는데 이자를 떠나서 아버님 제가 좀 조금 여유가 있는데 이 정도는 좀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싶은데 오늘 상담하신 분이 얼마나 좀 안타깝고 힘들었으면 이 얘기까지 저희가 상담을 해왔겠습니까? 좀 답을 드리긴 했는데 좀 속 시원한 답은 좀 드리지 못했네요. 함께 사는 세상으로 가겠습니다.